트럼프 관세의 변동성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약세이고요. 거래 대금도 상당히 위축된 흐름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실은 이 추세를 확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반등과 반락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또 강한 섹터도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핵심 키워드 3개로 시장을 읽어보고 섹터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환율이군요. 달러원 환율이 4개월 만에 1,480원 돌파. 지금 1,478원인데요. 그러게요. 유독 원화가 약세고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게 좀 늦어진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근데 원래 11월이에요. 이제 올해 11월께 내년 4월 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환율이 오른다.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환율이 계속 불안합니다.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관세를 올리게 되면 원래는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달러도 거꾸로 약세로 가고 있고 위안화 영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도 관세를 올리게 되면 금리는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 등을 포함한 미국 국채 금리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원화 약세는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WGBI 편입이 올해 11월에서 4월로 좀 미뤄졌다는 감 때문에 원래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채권의 선추매가 나타나면서 원화 강세로 사실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미뤄지고 내년 4월로 가기 때문에 아마 급등 마감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원 관련된 그 달러 위안화가 7.4위안까지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역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서 아마 달러 인덱스가 경기 침체 우려 고조되면서 102포인트대로 하락은 했지만 이 위안화 약세폭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서 원화가 같이 연동되면서 약세로 이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중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호 관세와 함께 오늘부터 대중국 관세가 104%나 발효되고 기존에 있던 관세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더 큰 관세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은 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강세와 함께 위안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는 쪽은 1,490원 정도까지 보는 것 같고 이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관세 이벤트가 만약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관세 이슈가 또 불거진다면 한 1,500원대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니까 그건 일시적인 오버슈팅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1차적인 지지라인은 1,490원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가 또 드리븐이 된다면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1,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까지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죠. 우리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건데 다만 그런 가운데도 예전에 원화가 약세로 가면 환율이 높으면 그래도 수혜보는 업종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그죠? 네네. 수출 많이 하는 업체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그런 얘기 없네요. 네, 사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도 때리기 때문에 가격도 인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환율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출주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될 때의 기준입니다. 수요가 폭증하면 더 좋게는 하겠지만 수요가 유지가 되는 기준으로 수출 효과가 있다.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과거 10개 사던 걸 9개 사거나 8개 사거나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전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벌써부터 일부 제품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되면서 앞으로 결국 인플레 지표는 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빠지면서 GDP나 성장률이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지금 지수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수혜주가 환율이 올라가면 좋다. 이것만 갖고는 좀 보기 힘들고요. 그렇죠. 수요에 대한 위축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하는 시장의 기회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통화를 하면서 얘기 나온 뭐 LNG 오늘 이제 오르기도 하고요. 조선에 대한 뭐 협력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어제 조선주는 좀 선반영한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보면 대체적으로 좀 조선주가 조정 좀 받았잖아요. 네네. 뭐 조정 받은 시점 그다음에 새로운 뉴스로 다시 좀 상승 탄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코스피 20포인트 이상 지금 사실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T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HJ중공업, 하나오션 등등 포함해서 뭐 오전에는 좀 더 다른 종목들도 꽤 올랐었습니다. 조선업종은 아무튼 일단은 관세에서 좀 벗어난 섹터에 대한 언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일부 방산이나 조선 쪽은 어제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상에서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이렇게 좀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업종이 최근에 주가가 꽤 오른 뒤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최근에 꽤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 우려가 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좀 공매도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방산이나 조선도 좀 그쪽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지만 아무튼 그 우려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 봐서는 일단은 그 실적관 관련해서 주가들이 꽤 올라왔는데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오버슈팅했다. 일부 좀 조심스러운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PBR 기준 4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꽤 있어서 과거에 한 2.5배 이상 올라갔을 때 주가에 대한 더 고점을 형성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조선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이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지금은 일단 뭐 밸류가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시장에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관세 이슈거든요. 관세에서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벗어난 방산이나 이런 조선 섹터가 역시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제회사기구라 해서 IMO라는 회사기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탄소세 관련된 벌금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일단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성사들의 강점인 친환경 연료 선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일부 최근에 중국으로 갔던 수주가 일단 취소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발주사들이 중국의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는 점에서 일부 국내 조선사의 반사 수익이 실질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IMO가 이번 현지 시간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이걸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미국의 어떤 대중국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권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관련된 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SD현대그룹이 일단은 그 중국에 관련된 MRO 관련된 이슈가 좀 MOU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경비정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조선수가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국과의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역시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얘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조선 뭐 기자재 쪽은 이제 LNG와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엮여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시장 핵심 키워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목이군요. 네, 한국콜마 화장품 이제 OEM, ODM 업체잖아요.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기대감이 한국콜마는 특별히 이제 선 제품, 선크림 이런 원료인 거죠. 네. 여름이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는 건가 보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의 그 포지셔닝은 중저가 제품입니다. 이제 뭐 아주 비싼 뭐 유럽 제품, 프랑스 제품 이런 것들은 좀 비싸죠. 근데 한국 제품이 이제 중저가 수준인데 이게 관세율이 매겨진다 하더라도 개당 매겨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 1달러 미만 정도로 일단 갈 수 있다는 점이 분석이 되고 있어서 가격을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다, 영향이 미미하다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좀 보자는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선 제품 관련된 재고를 쌓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 선 제품 강세와 함께 성수기로 진입하는 단계이고요. 여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모멘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케어 수주 강자이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별도 법인의 2분기 영업 마진이 연중 가장 높아진 시기가 2분기
2분기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 올해 상반기 역시 선 수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선 제품이 수주가 강세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로 나오면서 OPM 마진이 11%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1분기도 예상되고 있고 2분기 별도 영업이익도 아마 526억까지 올라가면서 OPM이 14.7%까지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연결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로 전망되면서 상당히 견조한데요. 역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콜마 같은 경우 미국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이 공장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이 시작됩니다. 미국 연간 캐파가 현재 6,800만 개 정도에서 1억 9천만 개 정도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이 돌아가면서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법인의 올해 탑라인 성장률을 102%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6년도는 올해 대비로도 32%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법인의 성장이 이런 것을 이끌 수 있다 보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 공장의 실제 가동률과 수주량의 증가에 따라 미국 법인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룸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선 제품에 대한 수주 증가 확인 여기에 따른 2분기의 추가적인 상승,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 미국의 이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단기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혜 모멘텀으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선의 이제 화장품 업체보다도 이선의 원료를 공급하는 OEM, ODM 업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콜마 코스메틱스 대표적으로 두 기업인데 그 가운데 오늘 한국콜마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